리더스 MBA가 지금 이제 한 18년 정도 생긴 지 됐는데, 그나마 웃긴 얘기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GMAT 학원 중에 제일 신생이에요. 제일 늦게 생긴 데인데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명 정도 GMAT 시험 보는데 저희 1년 수강생이 900명 정도 되니까 압도적인 숫자인데, 그러니까 제일 신생이 제일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열심히 해요. 저희는 열심히 하고, 딴 거 안 하고 학생들 어떻게 좀 더 잘 좀 만들어 볼 건지에 대해 고민 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쌓이는 이 데이터들, 시험 데이터 엄청 사실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보통 어떻게 점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저희가 SI 컨설팅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긴 노하우나 학교들과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에서 저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 조금 남들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계속 만들어 왔고 성장해 왔으니까, 혹시나 뭐 GMAT 준비도 당연하지만 지원까지도 혹시 만약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제일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어디 여행 가서 잘 다니고 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약 파는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그리고 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든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것들. 에드컴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좀 이렇게 이름 보면은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와의 네트워크는 하면 좋아요. 나쁠 수가 없어요. 뭐 질문 있는 거막 이메일 보내가지고 연락해보고 막 이런 연락 많이 해도 걔네 별로 귀찮아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이벤트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단체로 와서 MBA 페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뭐 커피챗이나 혹은 웹 세미나 같은 것도 뜨문뜨문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가서 좀 이렇게 안면 틀 수 있어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나쁠 건 당연히 없어요. 전혀 그것 때문에 귀찮아하는 경우 없고, 제일 뭐랄까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나 영어 잘 못하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 나 이미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럼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면 돼요. 걔랑 나랑 한번 만나는데 얘가 얘 영어 못하네, 얘 이름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떨어뜨려야지,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은 누구나 편하게 해보시고, 정 내가 힘들면 그때 가서 그만둬도 마이너스 없으니까 편하게들 어프로치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의외로 사소한 질문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학교들에. 저는 추천드려요. 그건. 한국 동문하고 인터뷰하는 학교들 꽤 많이 있어요. 특히 탑스쿨들 꽤 많이 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워낙에 일단은 동문들이 많고요. 한국 내 많다는 게 1번이고, 동문들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문들 만났을 때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한두 개 정도만 영어로 물어봐서 영어 실력 체크 정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서 인터뷰어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누구랑 해? 네가 걔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정 잡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날짜를 열어주고, 우리 이만큼 슬롯이 있으니까 네가 이 중에 골랐더니 그때 시간 되는 사람이 동문일 때 부인이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아니요. J텀은 아예 달라요. J텀은 1월 달에 시작하는 거고, 그거는 과정 자체가 인턴십 없이 16개월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귤러랑 아예 다른 과정이에요. 그래서 걔는 별도로 뽑아요. 네, 별개 지원이에요. 아예 다른 과정 지원이에요. 그거는 얘기 드렸지만 인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에 조금 불리할 수 있어서, 애초에 걔네도 가능하면 스폰서십 이거나 패밀리 비즈니스인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GMAT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뉴블리는
개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보는 게 편하다, 심적으로 이런 분도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가 좀 있냐면 이게 얘네가 제일 신경 쓴 게 보안이에요. 보안이다 보니까 그 망에 되게 많이 뭘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다가 중간에 화면이 멈춰서 렉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 시험 보고 있는데 감시를 내 노트북의 카메라로 날 감시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화면에다가 창 팍 띄워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손 치워. 이런 메시지가 떠서 되게 당황했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을 그래도 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웬만하면. 이것도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학부 학벌이나 내가 경력 뭐 이런 회사 같은 데에서 유불리가 있는지는 제가 보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학생분들이 가끔 내가 아는 분이 뭐 하버드 갔는데 거기 온 한국 애들 다 뭐 스카이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스카이를 나오신 분들이 집에서 잘 볼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지 학교에서 스카이니까 아닌 곳보다 뭐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이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군에 대해서도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확실히 컨설팅이나 뱅킹 베이스가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비즈니스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저희가 뒤에 지금 합격생들 표도 붙여놨지만 보시면 알 텐데 되게 다양해요. 게임 산업도 있고 엔터도 있고 뭐 헬스케어 의사하신 분도 있고 간호사분도 있고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는 분도 계셨고 정말 다양한 직군들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되게 재밌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회사의 네임밸류가 크게 뭔가를 가르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럴 순 있지. 좋은 회사일수록 글로벌리 일을 많이 할 확률이 높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MBA를 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혹은 해외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려면 내가 일하다 보니 가고 싶어서 이건 말한 대로 내 이유란 말이야. 얘가 뽑아주는 이유를 쓸 거면 내가 글로벌에 일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기회를 보게 됐고 이런 거에 뭔가 좀 내가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처럼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 보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그런 큰 회사가 더 잘 갈 수는 있겠지만 단지 그 회사 네임밸류 때문에 이게 더 좋고 저기 나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생각보다. 같은 회사 내에서 추천서를 두 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능하면 왜냐면 두 분이 너무 똑같은 보이스의 나를 보이면 내가 입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뭐 하나는 회사 상사면 하나는 우리 뭐 협력사라든지 같이 일하는 카운터파트 쪽에서 받아가지고 내 모습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은 더 좋기는 해요 사실. 회사 스폰서십이 유리해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점수로 조금 더 낮은 점수지만 더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데 사실 학교는 지원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어요. 본인 학교 랭킹을 만드는 게 제일 관심이고 랭킹을 높이는데 1번이 취업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폰서들은 100% 취업이 된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기 플러스 어쨌든 회사에서 뭔가 얘한테 비용을 들여서 보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나에 대한 거에 인정을 받은 게 또 조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요 확실히 보면. 스폰서십의 학교들마다 티오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스폰서십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는 것만 스폰서십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는 내 자리 비워주는 것만도 스폰서로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자기개발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1년, 2년 이렇게 쉴 수 있을 때 그럴 때 MBA를 가는 것도 나는 스폰서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학교에다가. 꼭 돈 대주지 않더라도. 네. 회사 스폰서라고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크하게 돼 있고 학교들이 그 뒤에 또 디테일하게 묻는 것들도 많아요. 스폰서야?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스폰서야? 돈 다 대주는 거니? 반만 대주는 거니? 자리만 보존해 주는 거니? 또 거기까지 클릭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되죠. 붙고 나서 역시나 붙고 나서 걔는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웃겼던 케이스는 그분은 의도한 게 아닌데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 예를 들면 부사장님이 내가 너 스폰서 해줄게 지원해 지원해서 붙었는데 붙기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잘렸대요. 부사장님이 잘려가지고 새로 온 사람이 뭔 스폰서야 우리 돈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얘를 스폰서라고 알고 일단 뽑은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된 거니까 그냥 뭐 학교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용하지 말자 이거겠다고 그렇다고 추가로 또 질문 드릴 거나 스템 MBA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 과정만 어느 학교는 MBA만 가면 다 스템인 학교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들어가서 요 과목 한두 개만 들으면 스템인 것도 있고요. 뭐 그게 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그냥 오면 다 스템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추가로 뭐 그러면 네. 네. 그렇죠. GMAT 혹은 GRE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럴 수 있는 게 다른 시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GMAT은 애초 태생부터가 얘는 MBA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고력 체크가 메인이고요. GRE는 태생 자체가 그냥 석박사 지원자들용 시험이어가지고 이건 학습 능력을 체크하는 테스트. 그래서 얘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GRE 메인 질문들은 같은 단어 골라라, 반대 단어 골라라. 그래서 단어 한 2만 개 정도 외우면 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암기력이 되게 뛰어나. 이러신 분들은 이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오리지널 기준으로 한 600점 초반 정도까지는 GRE가 편한 것 같은데 GRE로 아예 막 700 몇십 점씩 고득점이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GRE도 수학이 있고 GMAT도 수학이 있는데 GRE는 훨씬 더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던 수학 같은 질문. 계산해서 답 그냥 구하는. 근데 GMAT은 그게 아니고 좀 사고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RE는 아예 킬러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의 만점 못 받게 하려고 한두 개는 진짜 막 어렵게 내는 것들이 있는데 GMAT은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 고득점은 GMAT이 좀 편한 편이고 적당한 점수는 학생에 따라서 GRE가 편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사실 잘 없어요. GRE로 고득점 받는 분들이 없긴 해요. 솔직히. GMAT 시험을 봐서 갈 수 있는 MS 과정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관련된 거는 다 지원 가능해요. 뭐 통계나 회계나 또 마케팅도 지원 가능하고 부동산 그리고 호텔 매니지먼트 요새는 제일 많이 가는 게 데이터, BA도 지원 가능해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한 10위권 가고 싶었어. 그럼 필요한 GMAT 성적이 한 700점 초반 혹은 중반 정도 필요한데 아무리 해도 60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 이제 그러면 과정을 바꿔서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확실히 MBA보다는 MS가 조금 더 점수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두 개 다 지원해서 보고 되는 거 가시는 분도 있고 한 학교에 MBA 지원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석사 지원 가능하거든요. 따로따로 지원해서 그냥 붙은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나마 아까 얘기 드린 이 모든 애들은 이게 학문 연구가 메인이 아니라 다 결국 비즈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학점들보다는 그래도 이 과정들은 뭐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주는 편이에요. 일반 MS 과정보다는. 근데 그런 분들이 많긴 하죠. 그렇게 해서 MS를 가면 한 4, 5년 뒤에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졸업해서 취업해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가려면 MBA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라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사실. 디퍼드 MBA 같은 경우가 보통 학교당 그 학교 정원의 10% 정도로 보통 TO를 대략 정해놨거든요. 경쟁률은 확실히 레귤러보다는 떨어지죠.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거의 몰라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제일 좋은 과정인데 알기만 하죠. 걔네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너 떨어질지도 몰라. 디퍼드 내서. 근데 우리는 네가 지원했다는 걸 알고 있어. 네가 그만큼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지원할 때도 한번 했던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우린 너 더 좋게 볼 거야라고 보통 써 있는 곳들이 많아요. 학교들 중에서도. MS 과정의 추천서는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는 무조건 교수 하나를 받아와 인 곳도 꽤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교수 쓰고 한 사람은 일서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학교들마다 좀 보셔야 돼요. 걔는. 거꾸로 그때 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졸업한 지 오래됐어. 그런 분들은 또 아까 옵셔널에다가 난 너무 오래돼서 교수급 못 받았기 때문에 커리어에서 2개 받았어 해주면 또 인정을 또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피해야 하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게 빨리, 그러니까 저는 내가 MBA를 가보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은 하는 건 맞지만 그게 고민이 끝나서 시작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일단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GMAT 점수. 그게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지원 전략이 다 달라지는데 공부하다가 내가 또 갈 수 있을까? 뭐 또 서치해가지고 누구는 갔네, 누구는 이거 막 그 모든 시간들에 일단은 시작했으면 공부. 그래서 빨리 점수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생각보다 점수만 받고 나면 의외로 복잡하지 않아요. 추후 과정들이. 지금 점수가 다 만들어진 분들은 요강이 안 나왔더라도 얘기 드린 대로 질문이 크게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지만 왜 MBA야? 왜 우리 학교야? 이거는 다 존재할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개발해 놓고 학교랑 네트워크 조금 해보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제일 좀 좋은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는. 자, 저기 그 프린팅을 드린 거에 뭐 뒤에 저희 결과표도 있지만 제 명함도 아마 넣어놨을 거니까 추후에 뭔가 또 개별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좀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다들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